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포 중에서도 주로 세포 소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이렇게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포는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픽이 참 좋아요. 자, 보면 이제 겉에 커다란 막이 있죠? 예, 여기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 예, 또는 셀 멤브레인, 예, 세포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확대해서 쭉 보면요. 실제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짝 그런 모습이 보이죠? 예, 끝쪽이 예, 친수성 예, 폴라헤드가 되어 있고 요 안쪽이 소수성의 non-polar body, non-polar tail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세포막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제일 안쪽을 보면 예, 핵이 있습니다. 핵. 예, 핵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크로모점도 보이죠? 예, 요 안쪽에 DNA, 염색체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도 이 핵 안에 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막과 이 핵, 그 사이 이 전체 공간을 예, 사이토플라즘, 예,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예, 그 넓은 그 중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포질, 이 사이토플라즘은요, 다시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요. 자,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이런 세포 소기관, 예, 오가넬스라고 이제 부르죠. 예, 세포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종류도 너무 많고 기능도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또 채워주는 어떤 액체 형태가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시토졸 또는 사이토졸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 요 나머지 세포 소기관의 나머지 부분의 세포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이토플라즘, 그죠? 이 세포질은요, 이 세포 소기관과 예, 사이토졸, 시토졸, 이 주변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의 소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예, 사이토스켈레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스켈레톤은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가느다란 뭐 이런 구조들이 보이시죠? 뭐 이런 것들 전체를 다 통칭합니다. 자, 보면 예, 이런 것들인데요. 예, 잘 보이시죠? 굉장히 이제 가느다란 이런 구조들이 다 해당합니다. 자, 우리말로 뭐 세포 뼈대, 세포 골격이라고 부르고요. 예,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가느다랗지만 뭐 철근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건물의 철근.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세포질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거죠. 세포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이런 세포 소기관들을 구조적으로 떠받쳐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세포의 모양, 예를 들면 세포 분열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것들이 다 쓰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철근, 예, 건물에서 철근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이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먼저 이 마이크로 필라멘트를 보겠습니다. 예, 미세 섬유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조금 더 짧고 가는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예, 미세 섬유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는 게 한정되어 있지만 예, 액틴 단백질 같은 걸로 쭉 사슬처럼 연결된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세포질을 지지하고요. 어떤 세포 이동, 예, 이동할 때 어떤 그런 도움을 주고요. 특히 이게 어디서 중요하냐면요. 근육세포. 예, 근육세포에서는 이게 액틴 단백질로 연결된 이런 미세섬유가 어때요? 예, 근육 수축에 관여합니다. 예, 근육 수축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미세섬유가 되겠고요. 약 7나노미터로 매우 가는 그런 구조의 특징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세포에 어느 정도 있지만 특정 세포에서 더 많고 어떤 비율이 있다거나 특정 기능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세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마이크로 필라멘트였고요. 자, 이번에는 예, 좀 더 긴 거. 뭔가 전체적으로 훨씬 더 길고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것. 이거 지금 마이크로 튜블. 이거 이제 우리말로 이제 미세관이라고 합니다. 예,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하고요. 예, 뭐 튜블린 단백질 뭐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물질 같은 것들을 수송해요, 실제로. 세포의 물질을 수송하고요. 역시 구조를 지지하기도 하고요. 특히 세포 분열할 때 작용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5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7나노미터인 미세섬유보다는 이 25나노미터인 미세관이 좀 더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훨씬 더 넓게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트로좀이라는 건데요. 예, 요겁니다. 이렇게 동그란 거. 이 동그란 게 센트로좀. 예, 중심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 중심체는 미세관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이제 미세관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같잖아요. 예, 실제로 미세관을 만들고요. 그 안에 두 개의 중심 소체가 있어요. 이 안에 보이시나요? 한번 볼까요? 이 센트리올이라는 건데, 네, 이 안에 보이는 겁니다. 약간 이제 반투명하게 보이잖아요. 이 센트로좀 안에 이 센트리올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예, 즉 다시요. 예, 중심체 안에 중심 소체 두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 소체는 뭘까요? 자,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건데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보이세요? 여기 구조? 이렇게 반대로 보면 조금 더 낫겠어요.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무슨 별 모양 같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 두 개의 예, 이렇게 중심 소체가 있는데, 중심 소체가 뭐가 이렇게 세 개씩, 세 개 이렇게 쭉쭉쭉 해서 총 몇 개예요? 예, 요 세 개짜리, 요게 실제로 이제 미세관이 세 개가 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트리플릿, 예, 3미소관 또는 이제 미세관 세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총 몇 개 있습니까? 쭉 보면 9개가 붙어 있어요. 미세관 세짝 9개로 붙은 것이 뭐라고요? 중심 소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여기도 옆에도 보이죠? 두 개가 있으니까. 예. 세포 분열에 관여합니다. 세포 분열할 때 세포가 말 그대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세포 두 개 분리될 때 양쪽으로 뭐가 쫙 끌어당긴다. 뭐 이런 얘기 했죠? 예. 그것이 지금 예, 미세관이 이제 끌어당기는 거고 예, 그것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중심체, 중심 소체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안에 있는 사이토스켈레톤, 예, 세포 골격에 대해서 세포 뼈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예, 이라고 부르는 세포질 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세포질 그물이라고도 부르고요. 뭐 구용어로는 형질 내세망 또는 예전에 이제 소포체라고 불렀던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ER 앞자만 따서 ER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러프 ER, 스무스 E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ER이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을 의미합니다. 자, 보면 자, 일단 전체로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네요. 자, 실제로 이 세포질 그물은요. 이 안쪽에 이렇게 핵이거든요. 실제 핵막하고 연결이 됐어요. 핵막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바깥쪽까지 거의 요 아주 안쪽부터 바깥쪽까지를 굉장히 크게 전체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연속적으로 쭉 연결되다 보니까 물질을 생성하기도 하고 그런 물질을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 커서 그런지 어쨌든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뭔가 조그마한 알갱이가 붙어 있어요. 예, 리보솜이라는 물질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과립 세포질 그물, 무과립 세포질 그물 예, 두 가로 나눕니다. 예, 그게 이제 여기 나온 RER, SER, 러프 ER, 스무스 ER입니다. 자, 러프하다, 까칠까칠하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립,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붙은 거예요. 까칠까칠하겠죠, 붙으니까 작은 알갱이들이 붙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예, 요겁니다. 요 안쪽이 이제 작은 쭉 볼까요? 이렇게 진짜 작은 알갱이들이 붙은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런 거 작은 알갱이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까칠까칠하다고 해서 과립 세포질 그물 또는 이제 조면 소포체. 조면이란 이 뜻도 이제 까칠까칠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구용어로는 예,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여기 스무스 ER 보니까 여기는 뭐 매끈해요.
이게 지금 붙은 건 아닙니다. 얘네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만 보면 아주 매끈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스무스하다. 스무스 ER, SER. 그래서 무과립 세포질 그물이 되겠습니다. 예, 구분되시죠? 이 리보솜 알갱이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지금 여기든 붙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마치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바깥쪽에는 매끈한 것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일단 나뉜다는 거 좀 잘 알아주셔야 되겠고, 예, 뭔가 물질을 이동시키고 바깥으로 나중에 골지체를 통해서 내보내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네, 조금 있다가 또 살펴는 보겠지만 여기 이제 조그만한 알갱이들 또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알갱이들이 예, 리보솜인데요. 예, 결국은 이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예, 그런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금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과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세포가 만약 호르몬을 생성하는 그런 세포라면 주로 이 RER 같은 경우는 그죠? RER은 단백질 호르몬을 합성하는 곳에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없으니까 매끈하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호르몬을 생성하는 세포라면 이 부분이 많다는 얘기는 어때요? 예,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는 단백질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는 그런 세포인 경우에는 이 SER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예, 이런 식의 차이가 있겠고요. 특히 이 SER 여기에는요. 특히 이제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 칼슘을 저장하게 돼요. 칼슘을 일반 세포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저장을 하는데요. 특히 근육 수축에서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SER이 또 근육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볼 게 이제 골지 컴플렉스입니다. 예, 골지 복합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요게 이제 엔도플라즈미क 레티큘럼, 예, 세포질 그물 ER이었다면, 그 옆에 보세요. 예, 요 옆에 있는 거, 예, 이것도 예,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게 이게 골지 컴플렉스입니다. 골지체라고 부르는 그런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세포질 그물, 그 다음에 여기 리보솜, 이런 데서 이제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많은 물질들이 생성이 되면, 지금 이 골지체는요, 이것들을 농축하고, 또는 합성, 뭐 변형하고, 그다음에 포장해주는, 포장을 해준대요. 지금 이런 알갱이 보이세요? 이런 게 이제 어떤 소포 알갱이들인데, 이렇게 여기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분리돼서 이렇게 알갱이들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바깥으로 결국 내보내요. 자, 이 알갱이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세포막과 만나면서 이 안에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때요? 그 물질들을 이렇게 옮기는 포장, 예, 그런 개념이 되겠죠. 예, 그래서 농축하고 변형하고 포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골지체, 골지 복합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포 형태로 세포 바깥으로 물질을 내보내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르몬 세포였다면 호르몬을, 또는 이게 만약에 어떤 소화세포다, 소화기 계통의 세포다 그러면 소화액, 소화효소 같은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뭐 침에서 우리 아밀라제 이런 거 나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골지 컴플렉스, 골지 복합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소솜과 퍼록시솜, 즉 용해소체와 과산화소체입니다. 자, 라이소솜 한번 볼까요? 자, 요런 거래요. 사실 라이소솜 그 다음에 이게 퍼록시솜인데, 뭐 여기서 일부러 뭐 색깔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뭐 보라색, 노란색 했지만 사실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 차이지 결국 이렇게 동글동글한 소포 형태의 소기관이 됩니다. 예. 자, 어떤 물질이 들어있냐? 라이소솜 같은 경우는요, 예, 요 안에 강력한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세포에게 많냐? 예, 백혈구 같은 데 많아요. 백혈구가 무슨 역할을 하죠? 예, 세균이랄지 이물질 이런 것들이 오면 공격해서 잡아먹든지 뭔가 해치든지 해야 되잖아요. 방어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강력한 이런 분해 효소들을 가지고 있는 용해소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퍼록시점, 요건 뭘까요? 예, 요 안에는요, 예,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어요. 예, 그 이제 카탈라제라고 하는데요. 예,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런 건 어떤 데 많이 있을까요? 예, 간이 어떤 역할을 하죠? 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해독작용도 있어요. 즉 독을 분해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산화수소를 분해함으로써 그런 독을 해독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 퍼록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기능을 하는 그런 라이소솜, 용해소체, 퍼록시점, 과산화수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핵, 뉴클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하죠. 핵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볼까요? 예, 이 부분이 이제 핵입니다. 가장 한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고 있죠. 예, 지금 요 겉에 이렇게 잘려 있는 것이 지금 앞서 살펴봤던 세포제 그물입니다.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고요. 요 안쪽이 러프한 거, 요 바깥쪽이 스무스한 거,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안에 있는 것이 이제 핵입니다. 이렇게 정말 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전체가 지금 핵이고요. 자, 요 안쪽에 보면 어때요? 이거 많이 생물학책 이런 데 봤죠? 예, 크로모솜입니다. 예, DNA를 함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DNA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염색체라고 하죠. 실제로 DNA를 꼬고 꾸깃 해서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염색체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염색이 잘 되겠어요. 말 그대로. 아주 가는 실을 쭉 이렇게 잘 짜서 만든 게 옷감이잖아요. 옷감이 염색, 뭐 흘리면 잘 묻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염색이 잘 돼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염색체, 크로모솜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렇게 아주 잘 표현을 해놨죠. 여기 염색체, DNA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뉴클리어 엔벨롭, 예, 핵막입니다. 뭔가 무슨 굉장히 그래픽이라 조금 독특하게 생기긴 했지만 실제로 요거는 이제 이중막입니다. 이중막.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핵이니까 잘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나요? 구멍 같은 거? 핵공이라고 해요. 뉴클레어 포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핵공을 통해서 이 안에서 생성된 RNA 같은 것들이 여기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핵소체라는 거예요. 뉴클레올러스라고 부르는 핵소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RNA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핵 뉴클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사립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여기 빨간 것들이 해당해요. 자, 보면 예, 이렇게 생겼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사립체, 예, 미토콘드리아인데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빨간 무슨 알약같이 강낭콩처럼 생겼는데 안에 뭐가 살짝 보여요.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자, 여기 한번 없애볼게요. 이랬더니 이 안에 뭔가 노란 거, 뭔가 꾸불꾸불꾸불한 게 또 보여요. 자, 요것도 하나 벗겨내 볼게요.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빈 공간들이 있는데, 자, 이 빨간색이 하나 있고, 이 노란색이 있죠. 예, 이것도 이중막이에요. 그래서 이중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이 공간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 포도당,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그죠? 탄수화물 먹으면 포도당 형태로 변하거든요. 그게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TCA 사이클이란 것들로 인해서 이 안에서 일종의 공장을 돌려요. 막 공장을 돌리면 포도당을 분해하는 공장을 돌리면 그 과정에서 ATP라는 물질들이 막 생성이 돼요. 그래서 포도당 하나가 총 38개의 ATP를 생성하는데 예, 그런 걸 이제 TCA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소 역할을 한다. 세포의 발전소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리보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보솜. 이건 앞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뭐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했고요. 특히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들이 이제 RN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요게 이제 이걸 어떤 번역하는 tRNA 형태가 이 리보솜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제 프리리보솜이고요. 어태치드 리보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 리보솜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이렇게 보면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프리리보솜.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요 옆에 얘는 안 붙어 있는 세포질 그물, 즉 스무스 ER이 된다고 했고요. 자, 그에 반해서 여기 어태치드 리보솜을 누르면 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질 그물은 여기 붙어 있는 까칠까칠한 과립 세포질 그물이 된다고 했죠. 러프 E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즉 이게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에 따라서 이 세포질 그물의 종류도 바뀌는 거고, 그죠? 이렇게 떠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냐. 어차피 이 리보솜은 같습니다. 기능은 같지만 어쨌든 이 ER,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차이로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핵 안에서 mRNA, 즉 메신저 RNA라는 RNA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밖으로 빠져나오면, 이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오면 이런 리보솜에 의해서 번역이 됩니다. 단백질 형태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소화효소가 될 수도 있고, 결국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이 세포질 그물, 그 다음에 골지체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이런 복잡하고 체계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세포기관, 세포 소기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